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구간이 별도로 마련되긴 했지만 몰려드는 인파에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속출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서원보건소 선별진료소 주변으로 시민들이 끝없이 줄을 섰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일상 복귀를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검사 대기줄은 체육관 일대 도로를 따라 약 1km 가까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보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선별진료소를 찾았다는 김아름 씨는 약 2시간 만에 겨우 PCR 검사소에 들어섰습니다. 설 연휴 지내고 이제 회사 복귀하기 전에 검사 받고 복귀를 했으면 한다고 하셔가지고 검사가 들어갔고 지금 한 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신속 항원 검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연휴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인파에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 편의점 가서 그냥 키트 사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도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연일 10,000명을 넘어서다 보니 결과 도출 시간도 지연되는 상황. 보건소에 가서 했어요. 그저께. 근데 그래도 뭐 연락도 안 오고, 연락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다 그래놓고 보내주지도 않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와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오늘부터는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시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만 PCR 검사가 가능한 만큼 병원 진료를 우선 받아야 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60명, 제천 28명, 영동 7명, 음성 8명, 단양 1명입니다. 주간보호센터 등 도내 집단 감염고리 8곳에서 1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최초 확진이 발생한 제천의 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는 1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도내 돌파 감염 사례는 160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67%에 해당합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87.8%, 3차 접종률은 56.5%입니다. 한편 괴산군은 군청 내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과 모레 이틀간 부분 재택근무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직원 19명이 확진된 괴산군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확진자가 나온 군청 서관 직원들에 한해 절반씩 교대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청 전 직원들은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출입하도록 했습니다. 특례시 지정이 무산된 청주시가 최근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완화시킨 법률안인데요.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경기도 안산이나 부천, 성남처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들처럼 물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그동안 100만 이상 대도시, 사실상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규모만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었는데 50만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비록 무산이 됐지만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이 간절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통합시에 각종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체 연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칭 청주연구원이 만들어지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단 청주시정의 큰 방향을 잡아주는 싱크탱크 역할입니다. 지난해 청주시가 외부해준 각종 용역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127건에 150억 원인데 청주연구원이 도맡을 경우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시급한 현안에 대해 컨설팅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도시급의 버금가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복합적인 행정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2016년 한 차례 개정 시도가 무산된 적이 있어 부천, 안산, 성남 등 청주와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내의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그 일환 가운데 하나인데요. 2019년부터 충북에만 10곳이 만들어졌는데 올해는 7곳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칠금동의 옛 충북선 폐철도 부지입니다. 대왕 참나무와 소나무, 전나무 등 1,800그루 이상의 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는 산책로가 조성돼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사용되지 않던 유휴부지를 이용해 충주시가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조성한 겁니다.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좀 숲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그런 게 좀 제일 아쉬웠어요. 총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된 충북선 숲길은 전체 1km 길이입니다. 인근 철로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도심 속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차단을 하고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 과제가 남았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에 차단되는 구간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올해 보도구를 설치를 해서 해소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지금까지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숲은 충북의 10곳, 전체 면적은 24헥타르에 이릅니다. 올해는 청주와 충주, 음성과 영동 등에 85억 원이 투입돼 7곳이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도시숲은 미세먼지 농도를 갖다 25.6%, 또 초미세먼지 농도를 갖다 40.9%를 낮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1헥타의 숲은 오염물질을 168kg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숲이 어떤 역할을 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1일 진천군 이월면의 유경오리에 대해 출하전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도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해 11월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 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도는 해당 농장의 유경오리 9,300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청주 오송과 오창 권역에서 스마트 드론 콜드체인 실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드체인 시스템은 코로나19 백신 등 온도에 민감한 물품을 최적의 상태로 저온 유통하는 물류체계를 말합니다. 충북경자청은 이번 실증을 토대로 화장품과 제약 등 충북의 전략산업을 연계 융합하는 한편 충북 특화형 드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청주시 산남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해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 안에 있던 30대와 60대, 70대가 각각 골반과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운전자는 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옆 건물 주유소에서 세차를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돌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영상 5도 안팎을 보이며 쌀쌀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곳에 따라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0.1cm 미만으로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빙판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CJB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